오늘 새벽 월드컵으로 한창 달궈지던 시간 속에 글로벌 1위의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하나의 트윗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바이낸스에 관한 해킹 소식인데 이 테라 루나 사태, FTX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바이낸스에서 해킹 소식까지 나오며 이제 투자자들은 식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 통째로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앵커의 ABNBC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낸스에서 이용되는 BNB를 맡기면 앵커에서 ABNBC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이때 바이낸스 체인과 앵커 사이에 브릿지가 해킹을 당한 것이죠. 이 바이낸스가 해킹을 당하긴 했지만 일부만 해킹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 바이낸스가 해킹을 당한 것 맞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눈까지 올 만큼 참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에 몸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이제 저는 회의에다가 소맥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경기를 지켜보았는데 정말 너무 가슴 벅찬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반 연장 시간 46분경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황희찬 선수의 발에 맞으며 역전골의 이 순간인 2002년 월드컵의 짜릿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이러한 승리를 축하해 주는 것일까요? 현재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 크립토 마켓 또한 천천히 올라주며 비트코인 기준 17,000달러대에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87% 상승한 17,05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1.40% 상승한 1,29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0.85% 상승한 0.39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0.04% 하락한 0.1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1%, 1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73%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1.3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75.3%를 나타내면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오늘 새벽 월드컵으로 한창 달궈지던 시간 속에 이 글로벌 1위의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에서 하나의 트윗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바이낸스에 관한 해킹 소식이 나온 것인데 테라 루나 사태, FTX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바이낸스에서 해킹 소식까지 나오며 투자자들은 식겁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보았을 때 거래소 자체 통째로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앵커의 ABNBC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낸스에서 이용되는 BNB를 맡기면 앵커에서 ABNBC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이때 바이낸스 체인과 앵커 사이에 브릿지가 해킹을 당한 것이죠. 이번 해킹으로 BNB를 담보하는 ABNBC가 거의 무한으로 발행이 되면서 일부 매도되는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인데 블록체인 데이터 열람 사이트 BSC 스캔에 따르면 무려 6천조 달러의 ABNBC가 발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화 6천조 원이 아니라 6천조 달러인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상 감도 안 오는 금액대이죠. 이번 사태로 대부분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ABNBC의 거래를 중단했지만 해커는 이미 최소 약 50억 원에서 6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브릿지를 통해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앵커 측도 이제 트윗을 통해 ABNBC가 악용된 것을 인정하고 거래소 요청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앵커는 2일 랩드 토큰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었고 ABNBC의 토큰 명칭은 앵커 BNB로 변경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해커가 어떻게 해킹을 했는지 컨트랙트 관리 키의 입수 여부와 내부 범에 의한 것인지 모든 것이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 ABNBC는 분명히 대량의 매도 해킹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자체는 참 놀랍게도 전일 대비 마이너스 3%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가 해킹을 당하긴 했지만 이제 일부만 해킹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는 디파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번 해킹이 유독 더 눈에 띄는 이유는 FTX 사태 이후 이 바이낸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이낸스의 11월 시장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무려 75%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바이낸스 독점 체제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인데 이 바이낸스의 CEO CJ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트윗을 통해 이미 바이낸스는 인출을 중단하였고 해커가 바이낸스로 이체한 3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동결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제 나름대로 바이낸스가 좀 발빠르게 대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ABNBC 거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점차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크립토 관련 서비스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모두가 자기 돈이기는 어려우나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자체 거래소 코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곳을 찾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도 아니면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는 아예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국내의 경우도 고팍스 거래소가 FTX의 여파로 자체 스테이킹 서비스 고파이의 자금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묶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터지면서 참 투자자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상황들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이제 일각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넥소는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나 바이낸스도 터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 분위기가 감돌면서 이 콜드 월렛에 대한 구매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또한 보유 가상자산을 투자자들은 무조건 콜드 월렛에 넣어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업체 테더 USDT의 공동 창업자 리브 콜린스 또한 거래소에서 자산을 제거하고 자신의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첫 단계이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콜드 월렛을 꼭 들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콜드 월렛은 본인의 자산의 통제권을 남에게 주지 않는 완벽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FTX가 누가 터질 줄 알았으며 요즘 같은 시대에 바이낸스가 해킹을 또 당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 콜드 월렛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훌륭한 수단이 되게 됩니다.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분당 2개씩은 구매하시길 추천드리며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비상용으로 두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꼭 구매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올해처럼 코인 시장에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적도 드물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인내심을 이번 연도 내내 시험해 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최근 비트코인의 경우는 몇 주간의 악재를 견디면서 16,00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좁은 구간에서 횡보하며 바닥을 다졌습니다. 이 FTX 사태가 진정되고는 있지만 이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중요한 이슈가 남아있죠. 현재 시장의 투매가 단순한 약세장의 연속인지 아니면 투자 심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비트코인 역사상 몇 안 되지만 비슷한 케이스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업체이죠. 이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현재와 같은 시기는 팔 사람은 다 팔았던 매도 소진 시점이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 분석을 해보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글래스노드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역대 최악의 시장을 맞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실현 손실 및 미실현 손실 규모와 FTX 사태 이후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가상자산 산업에서 보유자들의 행동 변화의 의미와 투자 심리에 미친 영향 및 매도 소진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중요한 내용만 한번 뽑아봤는데 같이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7일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한 비트코인 매집 추세의 점수 추이를 나타낸 온체인 데이터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주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2022년 이번 5월이죠. 루나 쇼크와 지난 11월 FTX의 쇼크를 보게 되면 주요 사건들이 이뤄지고 비트코인은 4개월 반 이상 동안 급격하게 하락하고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0에서 1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를 하니까 좀 화질이 깨지기는 하지만 숫자 0과 1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0에 가까울수록 약간 오렌지색이다라고 할까요? 2에 더 가까워지고 1에 가까울수록 퍼플, 즉 보라색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상당수가 코인을 매집하고 이제 유의미하게 잔고를 늘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바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 지표가 0, 오렌지색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상당수가 코인을 배포한다, 즉 매도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금 이제 차트로 넘어가면 현 시점 FTX 쇼크 이후 보라색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숫자가 1에 가깝다라는 것이며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상당수가 코인을 매집하고 유의미하게 잔고를 늘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투매에 이은 강한 매집은 2018년 말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다음에 여러 매도 시점 직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 투자자들이 대거 포기하고 항복하면서 급격한 손실 실현이 발생한 후에는 늘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7일간의 비트코인 총 실현 손실 추이를 나타낸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맨 오른쪽을 보시면 이번 FTX 사태로 비트코인 실현 손실액의 7일분 합계는 무려 101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실현 손실은 지난 6월 루나 사태 이후 198억 달러였는데요. 이는 이제 손절친 비트코인 물량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1월 미실현 손실 비율은 56%로 역대 네 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높으며 과거 약세장의 바닥과 비교할 만한 수치이죠. 이것이 이제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 단기 보유자의 매입 단가와 현물 가격 관계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사이클 내내 다음과 같은 패턴이 관찰이 되는데 이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매입 단가 사이클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는 색상이 뭐 어디는 파란색, 어디는 빨강색 이렇게 나타나죠. 이 색깔의 뜻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선은 이 파란색은 강세장을 이야기합니다. 가격 상승에 따라 신규 공급의 평균 매입 단가도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 즉 유입된 지 얼마 안 된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평균 가격이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보다 낮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수익권이다라는 것이죠. 이 빨간색은 약세장을 뜻하며 꾸준한 가격 하락으로 신규 투자자들의 매입 단가가 현물 가격을 상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더욱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해서 물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다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은 당연히 빨간색이며 이를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보았을 때 평균 비트코인 매입 단가는 약 18,800달러 정도로 나옵니다. 이 말인 즉슨 최근 평균 매수자들이 손실 보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약 마이너스 12%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한 가지 데이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MVRV 지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지표는 쉽게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의 경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조정 MVRV 추이를 나타낸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일단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어려워 보이죠. 이 MVRV 비율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이제 MVRV 비율이라고 하죠. 이 조정 MVRV 비율은 시가총액에서 7년 이상 변화가 없는 휴먼 코인 또는 유실 코인 공급의 수익을 차감하는 지표입니다. 여기 이제 주황색 선이 조정 MVRV를 나타내며 여기 보이시는 점선, 이 점선 라인을 1을 나타내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주황색 라인이 1 이상에 위치하면 액티브 마켓 대부분이 수익 구간이다 라는 뜻이고 1 미만이면 손실 구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0.63으로 회귀 중인데 이는 평균 미실현 손실이 37%라는 뜻으로 정말 오래된 투자자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수치는 역사상 조정 MVRV 지표가 전보다 낮은 거래일이 1.57%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년 12월과 2015년 1월 저점 이후 가장 손실이 큰 상황인 것이죠. 이번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항복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는 2018년의 약세장의 경우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의 투매 또한 투자자 손실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통계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거래되는 코인의 미실현 손실은 역사상 역대 최저치이며 2015년, 2018년 약세장 사이클의 최저점과도 유사한 수치입니다. 이 FTX 사태는 비트코인 역사상 최악의 투매를 촉발해 이미 손실 구간 중이었던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는데 시장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는 하였지만 최근 엄청난 변동성을 완전히 소화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나 좀 걸렸습니다.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들 자주 업로드할 예정이니 혹시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